네, 2교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이제 구매를 했을 경우에 구매를 하면은 이렇게 구매가 다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고 난 뒤에 마이 프로젝트에 가 보시면은 마이 프로젝트, 여러분들 프로젝트에서 팀앱 API 관련된 부분들 적용을 하는 게 있었죠. 마이 프로젝트를 추가로 보시면은 이렇게 적용이 가능할 겁니다. 그쵸? 아까 로케이션, 팀앱 로케이션 프로젝트에다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동일하게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로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 팀앱 API 중에서 중요한 거 요 키값을 꼭 사용하시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운로드가 됐다라면 이제 키값만 복사해 놓으시면은, 또는 나중에 온라인상에서 다운 받으시면 되고요. 복사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교시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부터는 라이브러리를 가져다 쓰려고요. 가져다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팀앱 API를 이용한 지도 프로젝트를 구현을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만든다면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여러분들이 사용한 것과 동일한 프로젝트 이름으로 구성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성을 하실 때 저 같은 경우는 my 팀앱 로케이션이라고 했나요? 그냥 팀앱 로케이션이라고 했군요. 팀앱 로케이션이라는 프로젝트를 만드셔야겠죠. 그래서 팀앱 로케이션이라는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비어있는 거로 해서 팀앱 로케이션 동일하게 넣어주고요. 언어는 자바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피니쉬 해서 이렇게 하나의 새로운 녀석을 만들어 내고요. 이해되시죠? 이제 폰트를 좀 키울게요. 폰트 자, 24 정도면 좀 더 키울까요? 18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이 라이브러리를 아까 다운받았던 이 팀앱 라이브러리를 우리 프로젝트에 적용을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요, 여기서 PT에도 설명드렸다시피 프로젝트라는 탭으로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안드로이드가 아니고요, 이 부분을 안드로이드가 아니고 프로젝트로 변경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돌아올 텐데 프로젝트라고 바꾸시고요. 그럼 팀앱 로케이션에 대한 프로젝트들이 쭉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앱 밑에 라이브러리라는 게 있습니다. 앱 활성화 밑에 libs라는 폴더가 있는데, 이 폴더에다가 아까 다운받아서 압축을 해제한 저 JAR 파일이요. 잠시만요. 예, 이 JAR 파일을 그대로 여기다가 라이브러리에다가 적용을 시킵니다. 그쵸? 예, 오케이 해주시면은 이 라이브러리 안쪽에 JAR 파일이 포함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들 이렇게 적용하시는 거고요. 이렇게 해야지만 웨이브에 해당되는 라이브러리를 이 프로젝트에서 쓰겠다라고 사용할 라이브러리를 복사를 해 놓은 상태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라이브러리에서요,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요, 이런 메뉴가 하나 보여질 텐데요. 자, 메뉴가 보이실 텐데, 제일 아래쪽에 보면 Add as Library라는 탭이 하나 보일 겁니다. 메뉴가. 그럼 요거를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자, JAR 파일 복사 붙여넣기, 그리고 나서 프로젝트의 라이브러리를 추가해야겠다. 자, 단순히 복사만 하면
끝나는 거는 예전에 이클립스를 이용한 개발에서는 그렇게 사용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라이브러리 파일 메뉴에서 Add as Library 메뉴를 꼭 선택을 해야지만 내 프로젝트에 적용이 됩니다. 즉 여기서 오른쪽 버튼 하단에서 두 번째에 Add as Library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선택해 주셔야지만 현재 프로젝트에 tmap 라이브러리가 적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진행할게요. 오른쪽 Add as Library 하면은 Add to Module OK 해서 집어넣어 주셔야지만 실제로 tmap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싱크도 석세스 되고요. 성공되고 요 라이브러리가 내 프로젝트에 적용이 되는 상태가 됩니다. 요 과정을 거치시지 않으면 안 돼요. 꼭 진행을 하셔야 될 만한 합니다. 자, 일단 개발을 하기 위해서 외부 라이브러리, 자, 라이브러리를 갖다 쓰겠다 라고 하면 jar 파일을 가져다가 집어넣겠다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자바 라이브러리 파일의 이름이 jar입니다. jar이요. 자, 그래서 그 뒤에 좀 이렇게 구성을 두 가지로 좀 변경을 좀 추가를 좀 하려고요. 액티비티를 하나 더 추가할 겁니다. 그리고 메인 액티비티는 그대로 놔둘 거고요. 네. 그래서 환경을 이렇게 맡을게요. 체크 퍼미션 액티비티, 메인 액티비티, 그리고 퍼미션 액티비티를 위한 XML을 하나 더 추가, 메인 액티비티도 놔두고. 자,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구성을 자, 좀 진행을 해보면요. 라이브러리 복사했으니까 닫겠습니다. 닫고, 자, 프로젝트에서 다시 안드로이드로 메뉴 탭을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자바 파일에서 메인 액티비티 파일 하나만 놔두고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기다가 허가권 관련된 클래스를 따로 만들어서 사용하겠다 그랬죠. 허가권 액티비티 화면을 하나 집어넣을 겁니다. 자, 위치를 쓰려면 허가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자바 클래스 해서 퍼미션 액티비티, 네. 액티비티의 이름을 퍼미션, 체크 퍼미션 바꿨네요. 네. 체크 퍼미션 액티비티로 놓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나서 요 액티비티이기 때문에 얘는 말 그대로 앱 컴팻 액티비티를 상속받도록 처리할 겁니다. 앱 컴팻 액티비티요. 그래야지 액티비티가 되겠죠. 오케이 해주시면 이런 모습이 만들어져요. 그쵸? 제가 미리 해놓은 코드를 잠시 보여드리면요, 동일하게 앱 컴팻 액티비티를 상속받은 체크 퍼미션 액티비티를 그대로 쓰시겠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난 뒤에 여기다가 말 그대로 우리는 액티비티니까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은, 예, 컨트롤 O 집어넣어서 onCreate 필요하게 되겠죠. 액티비티니까요. 자,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컨트롤 O onResume 부분도 오버라이딩을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두 가지만 해 놓을게요. 이렇게 두 가지만. 자, 이 작업을 하는 이유는요, 되게 단순해요. 자, 앱이 실행이 되면은 메인 액티비티가 먼저 실행되는 게 아니고 체크 퍼미션 액티비티를 실행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퍼미션에 대한 것을 체크를 다 하고 다 돼 있으면은 메인 액티비티로 넘어가도록, 안 돼 있으면 체크 퍼미션에서 체크를 하도록 유도한 뒤에 메인 액티비티가 로딩 되도록 하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퍼미션에 관련된 XML 파일, 얘는 솔직히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체크 퍼미션에서 사용할 XML 파일은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리소스에서 레이아웃에다가 또 새로운 레이아웃 리소스 파일을 추가할 겁니다. 자, 그래서 액티비티 언더바 퍼미션 이란 이름으로 XML 파일을 하나 더 만들어 놓겠습니다. 오케이 해서 넣어 주시고요. 이 안에 있는 내용은 어차피 이것은 뷰로 사용을 하긴 하지만 퍼미션 허가만 확인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은 있으나 마나 안 보여도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그쵸? 그래서 허가권을 확인하는 것을 위한 액티비티에 사용할 XML 파일로 보시면 됩니다. 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릴 때 퍼미션을 체크 액티비티가 먼저 동작을 하고 이게 먼저 동작을 하고 허가권이 안 돼 있으면 허가권 관련된 화면이 나올 것이고 허가권이 돼 있으면은 메인 액티비티로 바로 화면 전환을 시켜버리면 되겠죠. 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매니페스트를 수정을 하셔야겠죠. 그쵸? 매니페스트 부분으로 갈 겁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부분은 Tmap API를 쓰기 전에 일단 어찌됐든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안드로이드 시스템 내에 있는 위치 정보를 활용해야 되니까 허가권을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일단 화면 구성은 됐고 매니페스트 파일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메인 페이지의 화면 구성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아래쪽 바탕에 지금 이거 저 전체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다가요 프레임 레이아웃을 집어넣어 가지고 프레임 레이아웃 안쪽에서 다시 입력창하고 검색 버튼, 이거 주소 검색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검색을 하기 위한 레이아웃을 하나 또 배치를 할 거고요. 자, 프레임 레이아웃으로 배치를 하면 겹쳐지겠죠. 자, 바탕에 Tmap API를 표시할 레이아웃이 하나 있고요. 즉 지도가 표시될 레이아웃이 하나 있고, 그리고 요 버튼들 지도 확대, 축소, 현재 위치로 이동을 하는 요 API를 사용할 수 있는 컨트롤 하기 위한 버튼들을 배치를 해서 화면을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으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게, 일단 우리가 쓰고 있는 창이 액티비티가 두 개이기 때문에 액티비티 안에다가 두 개의 값을 좀 적용을 하셔야겠죠. 자, 어떤 말씀드리는지 이해되시죠? 두 개의 창을 관리할 것이기 때문에 이 녀석들을, 자, 그럼 액티비티가 두 개다라고도 알려줘야 되죠. 근데 여기 보니까 매니페스트 안에 보니까 좀 더 폰트를 키울까요? 너무 작을까?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하더라도 천천히 설명을 좀 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액티비티를 추가했으니까 액티비티가 하나 더 있다라고 알려줘야 되죠. 근데 메인 액티비티가 시작 위치가 아닙니다. 근데 현재 액티비티 구성 퍼미션에는 메인 액티비티가 시작 위치예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는 메인 액티비티가 아니고요. 일단은 액티비티 추가는 좀 이따 가고, 체크 퍼미션 액티비티가 시작 액션 메인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라고 집어넣을 겁니다. 되셨죠? 그리고 난 뒤에 위에 있어도 되고 아래에 있어도, 우리가 지금 사용할 액티비티가 하나 더 있죠? 그럼 메인 액티비티가 하나 더 있다. 이렇게. 여기에는 이제 인덴트 필터에 관련된 부분이나 나머지 속성은 이런 부분들은 채워놓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시작할 액티비티가 된 거고, 메인 액티비티는 실제 서비스를 할 액티비티입니다. 자, 얘는, 이 액티비티는 화면을
위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액티비티들을 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으로 좀 넘어가서요. 이러한 화면 상태를 구성을 먼저 해줘야겠죠. 메인 액티비티를 위해서. 자, 이거 설명을 좀 이따가 다시 한번 구현을 한번 해볼 거고요. 허가권에 관련된 클래스도, 즉 체크 퍼미션 클래스를 생성을 해서 아까 on create, on resume을 집어넣습니다. 자, 근데 그때 봤던 거죠. 체크 퍼미션 해가지고 진행을 했을 때 그 체크가 사용자가 어느 허용을 눌렀냐, 허용하지 않냐를 눌렀냐,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떠한 내용들을 표시할 이러한 것이 하나 더 필요하게 되겠죠. 예. 그러면은 여기서 퍼미션 액티비티에서 우리는 하나 더 오버라이딩을 할 겁니다. on request permission result, 이 녀석을 하나 더 채워 넣을 거예요. on request permission result. 자, 그래야지 이 부분에서 이미 허가가 돼 있는 상태냐 라고 한다라면, 아니 허가가 안 돼 있다라서 허가를 누른다, 취소를 누른다에 따라서 반응을 여기서 작성을 하게 될 거고요. 이 부분에서요. 그리고 허가가 돼 있는 상태면 이 액티비티에서 명시적으로 메인 액티비티가 화면에 나와라, 현재 체크 퍼미션은 피니시 하고 종료하겠다, 이런 코드가 들어가면 된다는 것이죠. 자, 감 오셨죠? 이렇게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자, T맵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제 이렇게 허가권 클래스를 생성을 한다. 그리고 매니페스트 파일 꼭 수정을 하자. 왜? 시작 페이지가 체크 퍼미션 액티비티가 먼저 허가권 상태를 검사를 하고 메인 액티비티로 전환을 할 것이기 때문에 즉 위치 정보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허가권이. 자, 그러면 매니페스트에 추가해야 될 게 있죠. 이 부분입니다. 자, 원래는 access course location, find location 두 가지만 쓰면 되는데 밑에 퍼미션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도 미리 같이 추가를 하도록 하죠. 왜 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허가권을 요청을 하냐면요, T맵 API가 위치 정보를 주고받을 때,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지도가 이동한다든지 또는 현재 위치를 잡는다든지 경로를 탐색한다든지 라는 것을 사용을 할 때 인터넷 기반으로 데이터를 주고받기 때문에 인터넷 허가를 꼭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퍼미션 쪽으로 가서요. 여기서 자, 우리가 위에다가 여기다가 use permission 인터넷 또 들어가야 되겠죠. use permission 해서요, access course location 또 use permission access find location, 이러한 위치의 허가를 추가를 해줍니다. 됐죠? 위치 정보 쓸 거다, 그리고 인터넷 사용할 것이다 라는 허가 정보를 집어넣어 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위치 정보에 해당되는 것은 나중에 체크 퍼미션 액티비티에서 확인을 하고 확인 안 돼 있으면, 설정이 안 돼 있으면 다시 띄워라 라고 말을 하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요 화면을 위해서 이렇게 구성은 다 매니페스트는 완료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T맵 API를 적용시키는 내용들, 샘플 코드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먼저 시간 순서를 좀 생각을 해 봤을 때 퍼미션을 줬으니까 퍼미션 창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요 체크 퍼미션 액티비티를 한번 먼저 구성을 하고 난 뒤에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on create 안쪽에서 set content view 하셔서 발점
layout 점 activity permission, 얘가 이 XML을 요 액티비티의 뷰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뭐 근데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이건 화면에 나타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쵸? 이렇게 처리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필요한 거 어떠한 것을 해줄 거냐면은 사용자 OS 버전 검사를 하겠죠. 그래서 23 이상 버전 인지 판단을 할 겁니다. 판단해서 허가권 요청 정보 표시 유무역 할 건지 말 건지를 나타내면 된다는 것이죠. 자, 이건 지난 시간에 사용했던 코드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저도 복사를 한번 좀 해올게요. 이렇게. 자, 그럼 뭐 임포트 할 것들이 임포트 하라고 나오죠? OK에서 임포트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띄우겠습니다. 크게. 자, 보시면은 SDK int에 해당되는 부분이 버전 코드 시뮬러에 해당되는 부분이냐, 그쵸? 그거보다 크냐? 그러면요, 퍼미션 체크 변수에서 체크 셀프 퍼미션 액세스 파인 로케이션을 해서 퍼미션 체크를 해주고요. 그리고 만약에 현재 어플리케이션이 권한에 대해 거부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할 겁니다. 자, denied 돼 있는지, denied 돼 있으면은 권한이 거부한 적이 있으면 true, 최초 실행이 아니라는 얘기가 될 거고요. 거부한 적이 없으면 false, 최초 실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show request permission 관련된 거를 확인을 하셨어요. find location permission이 find location에 해당되는 부분, 코스 로케이션도 같이 해주시면 좋긴 하겠죠. 그래서 request permission을 보낼 겁니다. 만약에 거부되지 않은 상태다, 이제 거부되어 있는 상태다, 또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이 권한을 다시 허가했다 라고 한다라면, 즉 아직 denied라면 저기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럴 때 intent를 이용해서 intent를 main activity를 intent로 호출을 해주죠. 그리고 현재 activity는 finish 하면 종료가 될 겁니다. 자, 만약에 안드로이드 버전 23 이하 버전이다 라고 하면 퍼미션을 체크할 이유가 없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else 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처리를 하고, 당연히 메인 액티비티를 인텐트로 담아서 스타트 액티비티 해주시고 피니시 하면 현재 퍼미션 액티비티 차원 종료되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바로 실행되는 상태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밑에 있는 request permission result에 관련된 부분들은 지난 시간의 것을 사용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현재로서는 굳이 그 요청 결과에 대한 어떤 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넣어놓지 않았습니다. 그쵸? 근데 여기다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리퀘스트 코드에 해당되는 거, 이거 제가 지난번엔 상수 처리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1000값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허가 코드가 있다라면 이렇게 넣어주실게요. 제가 넣고요. 그럼 리퀘스트 코드에 해당되는 게 1000번과 같으면 퍼미션이 허용된 것이냐, 그란티드 된 거냐 확인하시고, 지난 시간 코드랑 똑같죠? 근데 이제 여기서 파인 로케이션만 했으니까 액세스 파인 로케이션에 해당되는 것을 체크 셀프 퍼미션, 그래서 퍼미션 디나이즈가 아니라면, 그렇죠? 그러면 인텐트에서 이 부분에서, 자, 허가가 다 돼 있는 상태라면은 피니시하고 다시 메인 액티비티로 가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메인 액티비티로 가시면서 피니시 처리 한 번 더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요청을 거부했을 경우에는 거부했습니다라는
것만 이렇게 화면에 출력을 해 주시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도 그냥 피니시 시켜버릴 수도 있겠죠. 앱을 종료시키는 형태로. 그 이제 관리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클래스를 만들어 놓으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앱을 만들 때 앞으로는 이 클래스를 그냥 갖다 복사해서 붙여놓고 패키지 이름만 잘 관리하시면서 복사 붙여놓고 그 뒤에 퍼미션에서 그 매니페스트에서 액티비티 추가해주고 첫 번째 페이지를 체크 퍼미션 액티비티 이 녀석으로만 만들어 놓으면은 다음부터는 또 굳이 지금과 같은 코드를 할 필요가 없겠죠. 물론 이게 허가권에 관련된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수정해 주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이 부분만 수정을 해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체크 퍼미션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메인 액티비티로 넘어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허가권은 그 클래스로 다 정의를 해 버릴 것이고요.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그러면 메인으로 넘어와서 메인 화면을 구성을 먼저 해 주셔야겠죠. 그렇죠? 메인 화면을 구성을 해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 메인 페이지의 내용을 먼저 화면에 좀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온라인 상황이다 보니까 일일이 치면서 이 긴 내용들을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오버가 돼서 제가 프로젝트를 아까 만들어 놨던 프로젝트를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레이아웃을 액티비티 메인의 레이아웃을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사용할 거고요. 오리엔테이션은 버티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프레임 레이아웃을 하나 집어넣어서 매치 패런트로 모두 다 포함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레이아웃을 하나 더 집어넣죠. 프레임 레이아웃 안쪽에. 프레임 레이아웃은 그 안쪽에 있는 레이아웃들이 다 겹쳐서 표시가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레이아웃에 아이디를 하나 주면서 리니어 맵 뷰라고 해놨습니다. 지금 이 레이아웃이 뭐 했을 거냐면 실제로 티맵의 지도가 보여지는 레이아웃입니다. 자, 위젯을 따로 만들 수가 없죠. 티맵 레이아웃을 티맵용 위젯을 만드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레이아웃을 그대로 활용을 할 겁니다. 자, 여기에 화면에 지도가 표시된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레이아웃을 하나 더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에디트 텍스트 버튼을 구성을 해서 방향은 가로 방향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검색 창이 나오겠죠. 자, 여기 검색에 해당되는 입력창 그리고 검색 버튼이 이 부분에서 구성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레이아웃이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레이아웃을 하나 더 집어넣습니다. 예, 그리고 매치 패런트를 했어요. 오리엔테이션은 버티컬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얘를 정렬 부분을 이 레이아웃의 안쪽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그래비티를 right bottom 이라고 하니까 우측 하단으로 우측 하단 쪽으로 이렇게 레이아웃들이 표시가 되게 되겠죠. 이건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에 놓으시든 상관없습니다. 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용했던 것처럼 다른 constraint 레이아웃을 사실 사용하셔도 되겠죠. 그쵸? 뭐 이렇게 상대적으로 다 배치를 새롭게 하셔도 되고요. 근데 꼭 굳이 그것만 좋은 건 아니니까. 또는 이것을 다시 프래그먼트 형태로 구성을 해서 태블릿처럼 큰 화면에서는 화면 구성을 다르게 하고 일반 폰에서는 작게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프래그먼트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요번 주차 설명드리면서 3교시 수업에다가 수업 자료에다가 1교시는 강의 교환을 올려놓을 거고요. 3교시 강의 자료에 올라갈 수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프래그먼트의 사용 구현 제가 하라고 실습하라고 한 부분들 있죠. 정답에 해당되는 압축 파일을 하나 올려놓겠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하시고요. 본인들 잘 안되신다고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 그 부분을 확인하시라고
좀 약간의 수정만 하면 제가 구현했던 것과 똑같이 가로로 했을 때, 세로로 했을 때 화면이 달라지게 나오는 것이 구현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대신 거기를 좀 도큐멘트를 좀 찾아봐야 된다는 게 좀 있죠. 자, 그 다음에 버튼 3개가 들어가 있죠. 그쵸? 그리고 ID 값들이 있어야겠죠. 얘네들은 이벤트를 처리해야 되니까. 네.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한 ID 값들을 부여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버튼 줌 인, 줌 아웃, 그리고 버튼 my location으로 처리를 했어요. 확인되시죠? 그러면 이런 형태의 화면이 구성이 됩니다. 자, 아직까지는 화면 구성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앱에서는 실행을 시켜도 지도가 보여지지 않고 있죠. 그쵸? 그래서 이걸 지도를 볼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필요한 부분이 메인 액티비티에서 우리가 필요한 작업들을 일일이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뭐 임포트 부분은 자동 임포트 시키면 될 거니까 접어 놓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레이아웃에서 썼던 위젯 변수들에 관련된 것을 이렇게 위젯 변수를 만들어서 넣어 놨고요. 한 가지 특이점을 보시면요, tmap을 사용을 할 때는 tmap view라는 객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my tmap data에 해당되는 객체 두 가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요걸 변수를 생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어레이 리스트는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로케이션 매니저는 위치 정보를 얻어 올리는 거니까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거는 요것도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비트맵에 관련된 것은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도 위에 마커를 찍었을 때 그 마커에 표시될 이미지로 사용을 하려고 넣어놓은 건데, 지금 현재로서는 뭐 별로 필요 없어 보이니까 지금 설명은 안 드리고 추후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까지 넣어놓은 상태. 자, 그러면 일단 tmap으로 화면을 구성할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게 되겠죠. 자, 프레임 레이아웃, 여기서 이게 tmap 뷰가 요 레이아웃에 표시가 될 거고요. 이 녀석은 검색 창하고 검색 버튼 집어넣을 거고, 밑에는 지도화면 확대, 축소, 그리고 현위치로 이동하는 버튼들을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위젯 변수들 필요한 것들 다 만들려고 했고요. 미리 조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레이 리스트를 쓴 이유는요, POI, 자, 검색을 했을 때, 내가 지금 검색을 한다든지 했을 때 그 정보들을 담아 놓으려고 하는 리스트입니다. 추후에 말씀을 드린다고 했죠. 또 좀 이따가 기본적인 동작을 먼저 좀 보고 난 뒤에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필요한 것들, onCreate 메소드 오버라이딩 돼 있겠죠. 우린 기본 메인 액티비티니까. 자, 그리고 initView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네, 이거 추가하면 됩니다. 위젯 변수 및 필요 객체 등을 멤버 변수를 작업을 초기화를 전부 다 여기서 하려고. 물론 onCreate 안쪽에서 이 작업에서 처리해도 되지만, 그러면 이 onCreate가 너무 복잡하게 길어지니까 초기화만 여기로 따로 뺐습니다. 자, 그리고 init instance 라고 해서 필요 객체들 생성에 관련된 것들은 요 메소드에서 만들려고 한 겁니다. 즉 init instance를 메소드 추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벤트 리스너를 하나 좀 만들어 가지고 각각의 이벤트를 여기서 처리하려고 이렇게 이벤트 리스너를 하나 집어넣어 놨고요. 오버라이딩 아닙니다. 직접 작성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이벤트 리스너 객체에 따른 리스너를 처리하는 부분, 요번에는 좀 그 온클릭 속성을 이용하지도 않고
각각 위젯마다 리스너를 다 등록하는 것도 아니고 제3의 방식을 좀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이것도 잘 봐두시고요. 자, 그리고 위치 객체 사용하셔야 되죠. 그럼 로케이션 리스너에 해당되는 로케이션 리스너 뉴 로케이션 리스너에서 객체 생성하는 거예요. 즉 위치 수신에 관련된 것을 만드는 부분이다. 객체 생성하는 거고요. 밑에 있는 것은 함수 추가한 건데요. 현재로서는 필요 없습니다. 마커를 관리하기 위해서 센 마커 함수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직접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우리 궁극적인 샘플에서는 이렇게 동작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통합 검색, T맵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통합 검색을 위한 함수입니다. 요건 이제 필요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먼저 전체 메인 액티비티를 구성을 합니다. 구성을 하고 리스너 객체도 생성을 할 거고요. 그리고 위치 수신 객체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필요 메소드들 오버라이딩을 할 겁니다. 당연히 우리 위치 수신 리스너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것들 위치 바뀌면은 반응하는 메소드들 오버라이딩 해줘야겠죠. 기억들 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물론 일주일 전이지만 잘 위치 정보 사용하는 거 기억나시죠? 기억이 안 나신다면은 지난 주차 수업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API 사용하려고 할 때, 야, 난 이거 모르는데, 저 설명으로만 이해가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T맵에서는 어떻게 해주고 있냐면요. T맵 API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을 달아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T맵 사이트를 잠깐 가볼까요? 예. 자, SK 오픈 API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에 오시면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려고 하는 API가 있겠죠. 그렇죠? T맵 API를 사용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쓰려고 하는 뭐 개발하기 들어가 보시면요, API 도큐멘트라는 거 보이시나요? 예. API 도큐멘트에서 API 도큐멘트 가기라고 하면 지금처럼요, 이 T맵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검색을 할 때는 무슨 메소드가 있고 어떠한 속성이 있다라는 것을 일일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딱 보시면,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아무리 샘플 코드가 제공된다 하더라도요. 그러면요, 이 사이트 내에서요, T맵 API 안쪽에 가셔서요, 네, API, 잠시만요, API에 가셔서 T맵 진행하실 거고요. 어디 있냐 하면은 서비스 이용하기라는 거 보이시죠? 이 부분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어디냐면은 상품 정보, 구매 정보고요. 이건 잠시만요. 어딨더라? 테크놀로지에서 있나? T맵을 API를 써서 개발을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개발이 수월한지에 대한 설명들을 아주 꼼꼼하게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SDK에 들어가 있고요. 여기 개발 가이드 있죠? 개발하기에 개발 가이드에 들어가 보시면요, 뭐 종료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놔두고요. 여기에 보면은 우리 T맵 API를 이용해서 그냥 안드로이드나 iOS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웹 서비스도 개발할 수 있고요, 웹 버전 2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안드로이드 버전을 우리는 가면 되겠죠.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가셔서 보시면은, 자, 안드로이드 SDK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있으면서 프로젝트를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 화면들이
구형 스튜디오에서 캡처를 했기 때문에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거, 네, 잘 봐두시고요. 그리고 SDK 패키지 구조는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패키지를 여기다가 추가를 해라 라는 설명해 주고 있고요. 자, 개발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각각의 프로젝트를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물론 여기선 퍼미션에 관련된 거, 인터넷 퍼미션 들어가야 된다는 설명은 들어가 있지만 우리가 지금 체크 퍼미션에 관련된 것은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로 구성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SDK 설정은 어떻게 해야 된다 라는 부분, 키 발급 어떻게 한다, API 키 설정은 어떻게 한다 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샘플도 있고요. 밑에 보면은 도큐멘트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샘플에 보면 지도 생성하기 라는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제일 처음에 그냥 지도만 딱 띄우는 화면을 이렇게 구성을 한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리니어 레이아웃에다가 ID 하나 주고, 여기에 보니까 리니어 레이아웃을 유제 변수를 하나 만들면서 찾고 결합하고 티맵 뷰를 생성을 해서, 그쵸? 티맵 뷰 생성을 하시고요. 그리고 티맵 뷰에 아까 우리 발급받은 키 적용하는 부분 나와 있죠? 적용하도록 하고, 리니어 레이아웃에다가 add view 하셔서 티맵 뷰를 추가해 주면은 이렇게 이 레이아웃 영역에 지도가 표시가 됩니다. 이런 설명들이 이 도큐멘트에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고, 이러한 것을 참조를 하시면요, 여러분들 수업 실습하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모든 API들이 사용 방법들을 아주 자세히 친절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면 될까요? 이 해당되는 API 사이트에서 가이드라인을 잘 읽어보고 내 프로젝트에 적용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 페이지는 꼭 참고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2교시는 일단 이렇게 프로젝트 구성하는 데까지만 준비를 하고 3교시에 나머지 영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